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부장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계신가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화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좀 보낼 것으로 제가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 이틀간은 외부 방송 활동으로 인해서 영상 자료를 좀 못 올려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전반적으로 전주의 증시를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리뷰 과정에서 시장이 좋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떤 섹터의 업종의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주말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음 주 시장도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전일의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이 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상승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체 시장의 리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가 무려 0.83%가 빠졌고 코스닥은 1.26%가 빠졌죠. 최근에 시장에서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특히나 더 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상당히 우려를 좀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증시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 경제지표 부진 속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만 명 이상 기록을 했으며 프랑스가 파리 등에서 6개 주요 도시 등에서 통금 조치를 내리면서 이 제한적인 봉쇄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영국 런던도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경보 단계를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며 국내 증시에 악 영향을 좀 미쳤죠. 예. 그 또한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비난한 점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은 3영업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특히 운수장비, 전기전자 집중 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집중이 되는데요. 증시 변동성 확대와 경제 회복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상승 마감을 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의 시장의 이슈는 이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 부분과 이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고요. WHO 렘데시비르 효과 거의 없음 발표가 있었고 미국 부양책 지연 등이 좋지 않아서 투심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황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내 본다면은 다음 주에도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코로나19 이슈와 관련된 재확산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추가 지연이 된다.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해 본다면은 시장은 아직 그 급락은 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합의 때까지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봅니다. 두 번째 시사 포인트 한번 찾아보고 현재 지금 그 조 바이든 후보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옥신각신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직까지는 이 조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 그 중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 이 정도의 포인트를 좀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이슈가 다음 주에도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난주에 전반적인 시장 리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피가 10월 둘째 주 코스피가 또다시 2400포인트 근처 갔다가 미끄러졌죠. 예,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이런 부분에 어떤 재확산이 가시화되면서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결론적으로 리뷰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서 핫한 이슈였던 것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입성한 빅히트인데요. 사실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출연해서 말씀드렸고 이델리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빅히트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는 27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30만 원 넘게 가격 형성이 되었다가 빅히트가 이제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현재 그 포트폴리오가 BTS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좀 하락을 했다라는 게 지난주에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보았을 때는 수급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빅히트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힘든 과정을 겪으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뭐 비중을 엄청나게 실지 않았다면은 조금만 실었다면은 뭐 시간을 두고 추후에 추가 매수해주는 전략을 경우에 따라서는 취한다면은 뭐 플러스권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코스피 입성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미국,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이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주간 고용지표 부진 이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미중 마찰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한 주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부양책 합의 지연에 따른 정책 기대감 축소,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의 불확실성 등이 전체적인 차익 실현 심리를 자극했고 매물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뒷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변동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예상을 했었고 또 미국 대선 전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선 이후에는 단기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화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장이 급등을 할 때는 어떤 내용에 의해서 시장이 다시 하락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경계 심리를 갖는 게 맞고 시장이 좀 하락을 했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는 게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늘 증권방송에서 출연해서 말씀드릴 때 기본이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차트적 관점이나 변동성에 더 관심이 많으시고요. 실적에 대해서 관심은 갖는다라고 하지만은 진작에 당신께서 갖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소 좀 아쉬운, 우리가 또 이렇게 좀 개선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전망치가 뭐 좋지가 않은 거죠. 사실 이 뭐 코로나 19에 대한 부분 때문에 1분기 전망치가 빠르게 이제 기존의 하향 조정이 또 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2분기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또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낮긴 한데, 어쨌건, 뭐 전반적으로 뭐 10월 같은 경우에는 IT 중심으로 해서, 좀, 실적에 대한 전망치 이런 부분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좀 더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3분기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또 나오면서 여섯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12조 3천억을 기록한 거죠. 상당히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고, 기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는 한 8만 원까지 보셔도 중장기로 보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보시면은 LG전자라든가, 그리고 주가는 좀 약합니다만은 LG화학이라든가 한샘 뭐 이런 종목들의 전망치 상향 발표가 있었고, 다만 이제 3분기는 이제 전망치 달성이 높지 않은 분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3분기 실적 대형주 위주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출발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수급인데 좀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예. 최근에 이제 수급 현상이 좀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10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이 11조 원 수준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64.8%로 좀 감소가 됐고요. 순매도 전환 또한 눈에 좀 띄는 모습입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또 더불어서 빅히트 등 대규모 IPO가 이제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 고객 예탁금 증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올해는 대어들의 IPO가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예탁금 감소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다면은 시장의 유동성은 조금 유동성은 풍부하지만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흐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주에 좀 기대했던 것은 빅히트의 공모주 환불금이 시장에 유입되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전주에 긍정적인 어떤 뭐 수급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이 개인이 이제 좀 빠졌는데요. 이 코스피가 이제 미국의 코로나발 악재를 견딜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고,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의 개인 투자자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가 2.59%
이제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키웠는데 다음 주는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미국의 소매 지표 개선 뭐 백신 기대감 회복 등은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미국 수출주 들릴 기회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차트를 가지고 먼저 지수상 전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았을 때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주가가 2410포인트 대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꾸준히 빠졌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빠졌죠. 빠졌는데 다음 주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했다고 좀 보고 단기적으로 2320포인트 2320포인트에 저점을 두고 최고 고점은 2418포인트 정도로 봐야 되는데요. 뭐 약간 경계감이 있는 거니까 2320에서 2400 정도, 예, 요 정도의 어떤 이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100%는 이렇게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시장을 좀 관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경기 개선 요인 불확실성에 따른 실망감이 이제 표출될 수 있는 국면으로 당분간 지수 상승 뭐 속도가 좀 둔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미국 대선 이후에 재차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필요성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 전 한 달에서 두 달은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선 후 같은 경우에는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었던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질 시점에서 국내에 뭐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뭐 자동차 등 그 미국향 수출주 가운데에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우선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정시마다 매수를 해주는 그러한 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주주 관련해서 개인들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연말이 또 다가오게 되면 이 또 배당에 대한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고 대형주 위주로 해서 실적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의 나오는 대주주 물량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좀 커버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3, 4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과 그리고 4, 4분 그 또 연말 배당주 투자 자금 유입이 뭐 조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어려울 때는 부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시장의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은 또 하락을 했을 때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다 부정적이었습니다만은 뭐 부양책 협상 난항이라든가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정적이었어요. 하지만은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미국 상무부가 이제 9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9%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소매 판매는 5달 연속 증가하는 동시에 지난 8월에 0.6% 증가보다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는 측면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시장의 어떤 속락이라든가 큰 폭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상하지 말자 이렇게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가봐야 되겠지만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음 주에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중국의 9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발표가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유일하게 중국만이 이 코로나19를 19에 대한 어떤 극복을 좀 하고 경기 회복 기조가 나오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중국의 움직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환율의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환율에 좀 변화가 있는데요. 특히나 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안화 강세가 주목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019년 4월 이후에 원화, 위안화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고 중국의 독보적 경기 회복, 미국 조 바이든 대세가 위안화 강세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도 위안화 강세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와 원달러, 원화 같은 경우에도 동조화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예, 그런 위안화의 어떤 강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국내 증시도 좀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라고 일축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나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다음 주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 특히 월요일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중국의 3분기 GDP, 중국의 9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발표 이런 부분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최근에 그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많은 돈을 넣고도 뭐 1억에 2주 받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대체로 기관 투자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식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 퀘스천 마크 이런 부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공모주 배정 방식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금융위원회와 그 금투협은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뭐 다음 달부터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을 좀 하고 있어요. 현재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은 전체 신주의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약 배정 방식이 주간증권사와 발행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주간증권사와 발행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공모주 배정이 지나치게 머니게임으로 흘렀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청약분 미달 물량을 개인에게 주는 방안이 우선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사주 청약분 미달 물량은 기관에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사주 배정에서 미달이 발생하면은 해당 물량을 기관 투자자에게 주었고요. 이러한 미달 물량을 개인에게 배정할 경우에 개인 공모주 배정 비율이 20%에서 25%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배정 기본 비율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도 이런 부분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복수의 계좌를 통해서 청약을 많이 해서 여기서 2주, 저기서 2주, 저쪽에서 2주 이렇게 많이 받는 거죠. 근데 돈이 좀 부족하시거나 또 투자 자금이 또 이렇게 좀 적으신 분들은 한 군데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뭐랄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뭐 더불어서 나온 얘기가 복수 계좌 청약 금지 한 군데만 선택하라는 거죠. 추천제 도입 등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바뀐 제도를 곧바로 시행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제 대여급의 뭐 공모주 이런 부분들은 뭐 공모주에 대한 기회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완성이 되면은 내년부터 좀 주목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원스토어라든가 기타 뭐 이러한 대여급의 IPO가 내년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러한 제도 개선을 올해 완성하고
내년쯤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활용한다. 이런 시사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 살펴보면은 또 이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삼성전자에 좀 유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웨이 중저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 미국 제재로 화웨이가 결국 중저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합니다. 이 로이터 통신 외신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 아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매각 추진은 미국 제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 애플, 화웨이의 빅3 구조를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내년 하반기입니다. 2021년 하반기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는 전망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가 가장 큰 안드로이드 경쟁사인 화웨이의 출하 부진 영향도 사실 있어서 삼성전자의 수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이런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7만 원 갈까, 8만 원 갈까,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 갖고 있는데 8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또 안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또 제공하는 내용이지 않겠나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화웨이 중저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 그렇게 된다면은 또 삼성전자와 같이 하는 밸류체인 스마트폰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투자 포인트들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강세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세 업종이나 강세 섹터의 종목들을 한번 쭉 그 시사점을 파악을 해 드리고 있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가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 부담이 없는 재무적 안정성이라든가 기본이고요. 더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주는 경우를 좀 체크를 해서 하나씩 뽑아드리고 있는데, 사실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당장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종목들을 관심 종목군에 딱 넣어 두시고요. 수급적인 요소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한 두세 번 정도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얘기해서 단번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관심 받게 둔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즉 트렌드를 파악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트렌드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강세 섹터나 업종이 어디냐, 이걸 항상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까지 강세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게시를 통해서도 안내를 좀 드렸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목받은 것은 도시가스, 수산, 의약품 생산, 수탁 생산, 임상시험 수탁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엔드 등등등이 있는데 어쨌건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정부 수소 생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 가능케 할 것. 다시 정부 수소 생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공급 가능케 할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수소시장 성장 수혜 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따라서 한국가스공사가 급등을 했고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하면은 제가 뒤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함께 묶어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만들어내고 또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박자에 맞는 새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머니투데이 방송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는 코너에서 출연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해당 영상은 제가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잘 캐치하신 분들은
뭐 좋은 성과가 앞으로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뭐 관련해서 뭐 수소 경제 상당히 중요하죠.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안타까운 시장의 소식이 좀 전달되고 있어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에 방류해서 처분한다.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어떤 오염 평균치 밑으로 오염수를 좀 그 위험스럽지 않게 만들어서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 퀘스천 마크. 어쨌건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은 해양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 내부에서 그 해양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부에 항의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사로 전달되고 있는데 어쨌건 해양 오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기 이전에 생산한 수산식품 수요 급증이 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나오면서 다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CJ 씨푸드라든가 동원수산, 사주식품, 사조오양, 뭐 신라 SG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CJ 씨푸드 요 정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글로벌 시황과 국내 시황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코로나 그러면 관련된 치료제 기업들을 봐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의약품 수탁 생산입니다. CMO라고 합니다. 임상시험 수탁입니다. CRO라고 합니다. 요런 기업들 움직임 좋아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뭐 이렇게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아웃소싱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급부상이 되고 있고 특히 그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이 치료제 생산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생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CMO 의약품 수탁 생산과 CRO 임상시험 수탁 이런 부분들 대거 급증할 것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이 프로스트 앤드 설리반 같은 경우에는 이 CMO 이 분야가 2025년까지 연평균 13.4%의 고성장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방문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캐몬이라든가 바이오 톡스텍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재무적 안정성을 좀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리고 뭐 캐몬과 바이오 톡스텍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뭐 이론상으로 봤을 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제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무엇이 주목될까요? 당연히 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최근 이제 시젠 같은 경우도 주가 변동성이 있는데요. 수익을 줬다가 조금 떨어졌다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건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개별주들의 수출 소식들이 일부 종목에서 나오면서 반짝반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PCL이라는 회사가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인도 진출했다라는 소식에 또 강세를 보였고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식약청 수출 허가 획득 뭐 허가 획득 이런 부분만 나와도 올라줘요. 그래서 이런 종목과 진원생명과학과 바이오톡스텍과 또 진단 관련주인 SV 인베스트먼트 관련주 이런 종목들 오는 거죠. 그래서 요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바이오톡스텍이라는 회사를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 있다. 왜? 진단 키트와 의약품 수탁 생산, 임상시험 수탁, CMO, CRO 더블 체크 관련주기 때문에 바이오톡스텍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바이오톡스텍 전일 대비해서 무려 5.79%가 올랐어요.
괜찮죠, 그죠? 자, 차트 흐름 간단하게 보고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좀 주봉상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예. 큰 흐름을 보고자 하는 취지죠. 네.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받고 최근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밀리면은 올라오고 밀리면 올라오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오톡스텍입니다. 이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분기 실적 전망치가 영업이익 순이익단 개념으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매출액 한번 볼까요? 예, 왼쪽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성을 보고자 하는 취지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 세 가지 분야를 나누어서 증가율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3분기가 480%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1000% 이상 증가가 되고 순이익도 600% 이상 증가가 됩니다. 4, 4분기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체크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성장성을 보기 위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지난 2분기까지는 그러저러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나와 있는 컨센서스로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가 훅 늘어납니다. 그죠?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건 뭐죠? 성장성이 좋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퀘스천 마크 이런 개념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예,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면은 2분기 대비 3분기 매출액이 400%가 넘게 늘어요.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늡니다. 순이익도 280% 이상 늘어요. 물론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3분기 대비해서 컨센서스로 봤을 때 증가율이 8%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 단에서 좀 감소한 게 나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런 부분이죠. 이 바이오톡스텍이라는 회사가 CMO, CRO 이런 기업이잖아요.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과거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다면 좀 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성장성과 수익성이 올라가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트가 개선되고 수급이 개선되고 차트가 개선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 수급적인 현상을 한번 좀 보면은 누적실 한번 볼게요. 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랐다 빠질 때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외국인도 조금 들어오고 기관도 조금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측면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어떤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이 없지만은 외국인들 조금 들어와주는 컨셉, 기관들은 그러저러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세력들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자 보이시죠? 예, 매도보다는 매수 건수가 훨씬 더 큰 금액 단위로 해서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세력들도 보면은 이렇게 팔았다가 오후 3시 30분이 넘어가면서 세력들이 훅 들어와 주는 모습이 나오죠. 지난주 금요일 시장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훅 들어와 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최대한 한번 설명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은 자, 제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생산을 위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좀 좋지 않았던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에 빠져 있지만은 이 급등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가스공사.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9,400원 하는데요. 목표가가 43,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괴율이 한 48% 상승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성장성이 다소 떨어지는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성장성이 좀 약한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앞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늘어난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수소 공급을 하게 되면 실적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는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는 3분기가 증가하지는 않지만은 4, 4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금번 3분기에 순이익단에서는 전분기 대비해서 44%의 순이익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4, 4분기는 164%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수급적인 요소를 보시면은, 자, 요런 거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크게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은 좀 강한적으로 좀 들어와 주죠. 이유가 있는 수급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차트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굉장히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했다가 수소 경제에 맞추어서 수소 공급을 한다.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후에 수급적 요소가 좀 개선이 되면은 좀 핫한 가격 흐름의 어떤 변화가 뭐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건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더불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간단하게 이거는 보면요. 현대제철. 네, 현대제철 관련 종목입니다. 잘 가죠, 그죠? 예, 보이시죠? 네, 아주 흐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묶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현대 글로비스. 네. 네. 보이시죠? 상당히 핫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연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5G 네트워크 장비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존부터 말씀드렸고 큰 수익도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통신사가 주목을 받겠죠. SK텔레콤이라든가 LG U+, 이런 종목들은 움직이 좋겠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덜 주목받은 것은 광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5G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지만은 근본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은 구리선 전화망을 뭘로 바꾼다? 광케이블로 교체를 한다. 그럼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재무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아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관심 갖고 대응을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은 아직과 성장성과 수익성은 뭐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시장에서 한 4,500원 정도 목표가 나와 있는데 4,005원이니까 한 번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최소한 회사가 좀 재무적 안정성이 있어야 뭐 당장 성과는 안 좋다 하더라도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본 총계 대비해서 1693억 대비해서 부채 비율 63%, 현금 유불이 359%면 뭐 트레이딩 정도는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요소를 보면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수익이 유입된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수급도 보면은 주가 많이 안 올랐어요. 한번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반복하겠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대한광통신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거래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산솔루스입니다. 두산솔루스. 두산솔루스를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일본 독점 시스템 반도체용 하이엔드 초극박 국산화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솔루스가 지금 가격이 좀 빠져 있는데요. 빠져 있을 때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부담이 덜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전제를 좀 붙이고 싶습니다. 내용을 조금 봤어요. 예, 보니까 4분기부터 전지박 매출이 커진다. 3분기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5G 네트워크 장비 투자 일시적인 공백으로 인해서 동박 부분의 매출 성장이 소폭 둔화됐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언제부터 좋아진다? 4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전반적인 사업부별 매출액이 또 좋아진다는 거, 또 하반기에 전지박 부분 매출 전망이 좀 하향 조정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신설 작업도 연내에 완료할 것이고 2단계 1.5만 톤의 증설 또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또 기사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대 주주 변경, 변경 후 사업 전략 변경에 따라서 전지박 증설 계획이 공격적으로 변모할 경우에 중장기 기업 가치의 상향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기업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빠질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해주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성과 수익성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급이 별로 안 좋고 차트가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성장성과 수익성이 계속해서 확보가 된다면은 언제부터? 4분기부터. 자, 4분기 여기 나와 있죠. 전분기 대비해서 3분기도 뭐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는 해요. 근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하회한다는 거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좋게 보는 거고 4, 4분기는 또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수급적인 요소로 보시면은 약해요. 네, 주식은 원래 약할 때 모으시는 거예요. 한참 오르고 난 뒤에 사시면은 물리면은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질 때마다 모아주는 중장기 컨셉으로 진행하시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수급이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유입되지는 않는데 이 수급적인 요인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여기 K뉴딜 지수 2차 전지 소재 부품이 나오잖아요. 2차 전지 부분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죠? 2차 전지 하면은 뭐 2차 전지 박이라고 하죠. 예, 2차 전지용 동박을 얘기하는 건데 전기차용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고요.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과 배터리 고밀도와 경량화가 가능한 고효율의 하이엔드 전지박 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유럽 내 유일한 전지박 생산 거점인 헝가리 전지박 공장은 본격 양상을 앞두고 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주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고요. 현재 지금 36,200원입니다. 36,200원인데 뭐 시장에서는 바이 의견을 전반 제시하면서 5만원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보셔도 되고요. 빠질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또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안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을 이동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결국은 좋은 종목을 분할해서 모아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 더
기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리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이 무려 금요일에 목요일 대비해서 2.1%를 올랐는데 서서히 계속 흐름 잡아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회원님께서 수익이 좀 났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메시지 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요. 어쨌건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3만원 모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3분기보다 4분기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인 컨센서스에 부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중요한 것은 PBR이 0.19배, 0.2배가 안 돼요. 배당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좀 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당 같은 경우에도 금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90%나 전년 대비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원전도 일부 가동이 좀 되면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배당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정산 조정 개수 대폭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정산 조정 개수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연간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차트 관점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21,750원이에요. 목표가 3만원 잡으시고요. 상승여력이 37.9% 나와 있고 목표가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좀 기존에 약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매출액에 대한 분기 실적이 조금씩 좋아질 걸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차트 개념으로 봐도 이제 서서히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그런 측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주가 빠졌다 올라가고 있어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한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뭐다?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큰 흐름 왔을 때. 네, 그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종목으로 모아가는 기회를 삼으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성공 투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전력, 네, 그리고 두산솔루스, 대한광통신, 한국가스공사, 바이오톡스텍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이렇게 주목을 좀 하십사라고 지난주에 시장에 대해서 마감 스크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건 큰 수익보다는 좀 차분한 수익을 추구하고 긍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무료 카톡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무료 카톡방 안내가 나와 있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공유하시고 좋은 성과 내주시고요. 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